안녕하세요. 2023년도 제1회 검정고시 중학교 도덕 해설을 맡은 강현정입니다. 자, 이번 시험은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봤던 시험들 중에 가장 문제의 난이도가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를 하셔도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 유형이었는데요. 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한 문제 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죠.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이것을 이제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지금 보시면 지금 그 질문을 보세요. 보기를 보게 되면 도덕, 도구, 욕구, 혐오예요. 자, 보기만 봐도 딱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제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그런 요소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1번 도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에 보시면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아닌 것은,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성세대와 신세대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사회가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그 세대별로 그 경험하는 모습이 달라요. 경험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대화를 통해서 차이를 좁혀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닌 것을 고르래요. 아닌 거. 자, 그러면 공감이라는 것은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느낄 수 있다 이거죠. 길을 가다가 어떤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쿠 저거 어떡해 아깝겠다. 그렇죠? 이런 이제 감정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비난? 자,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지 비난을 해서는 안 되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격려, 소통. 소통이라는 것은 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감이나 격려나 소통은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세이긴 하지만 2번, 비난은 거리가 멀겠죠? 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리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을 모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전 세계의 교류가 일상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가 가까워졌다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나라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요. 우리도 그들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상호 의존성이 점점 높아진대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사회, 우리가 단일 사회라고 하거든요. 단일 사회로 통합이 된다 이거죠. 근데 단일 사회라 그래서 나라가 하나로 합쳐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워진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1번 세계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화가 가능해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는 교통통신. 교통통신이 발전을 하면서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자주자주 만나게 되고 교류하게 된다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1번 세계화입니다. 자, 그리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덕원리 검사 방법을 고르라는데요. 이 도덕원리 검사 방법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자, 도덕원리 검사 방법이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그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해.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본인의 그런 도덕적인 판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도덕 판단을 할 때 내가 왜 그 문제를 옳게 생각하는지, 그르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이유? 그 이유에 해당하는 게 도덕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도덕 판단을 내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린 도덕 판단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 원리를 검사하는 건데 시험에 출제가 되는 도덕 원리 검사 방법은
도덕원리 검사 방법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원리 검사 방법에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입장 바꿔. 자, 여기서 입장을 바꾼다라는 것은 나의 역할과 상대방의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힌트가 있는 거예요.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을 바꿔서 도덕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친구를 괴롭혀도 괜찮다라는 주장을 하는 학생에게 그러면 다른 친구가 너를 괴롭혀도 괜찮겠니? 라고 역할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돼봐라 이야기인 거죠. 그랬을 때 과연 그래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겠죠. 이거는 역할을 바꾸는 거니까 3번 역할 교환이 있습니다. 이 역할 교환과 더불어서 도덕원리 검사 방법에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보편화 결과 검사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보편화 결과 검사는 어떤 한 개인의 도덕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관련된 모든 사람, 뭐 모든 국민, 모든 학생, 뭐 모든 운전자 뭐 이런 식으로 모두에게 적용을 했을 때 그 결과가 과연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따져본다 이야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신호 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한테 잡혀서 이제 그 뭐 벌금이라든지 이걸 내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운전자가 경찰관님, 제가 너무 급해서 이번 한 번 어쩔 수 없이 신호 위반을 해봤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너무 급하면 신호 위반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의 도덕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두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당신과 같은 생각을 모든 운전자가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급하면 이제 신호 위반을 해도 된다라는 도덕 판단을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했을 때 과연 그 결과가 받아들여질까요?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생각을, 개인의 도덕적인 판단을 모두에게 적용했을 때 그 결과의 타당성을 따져묻는 도덕 원리 검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여기 이제 이 4번의 정답인 역할 교환 검사랑 보편화 결과 검사가 돌아가면서 출제가 돼요. 나머지는 도덕 원리 검사 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문제점입니다. 자, 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점이나 또 반대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혜택, 성과들이 있어요. 좋은 점. 자, 문제점은 쉽게 보면 나쁜 점이고 성과는 좋은 점이죠. 근데 성과나 문제점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은 외워서 푸는 문제, 암기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읽으면서 누구나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교통수단의 발달로 이동 시간이 줄어들었다. 자, 교통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동 시간이 줄었다는 것은 문제점보다는 좋은 점이겠죠? 이건 성과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신기술의 발달로 연락이 편해졌다. 이것도 좋은 점이잖아요. 성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건강이 증진됐다. 이것도 좋은 점. 성과. 그죠? 근데 촬영 장비의 발전으로 불법 촬영이 증가했다. 불법 촬영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생활이 침해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문제점에 알맞는 제시문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보기들이 쉽죠. 그렇죠?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할게요. 6번을 보시면 기억에 들어가는 용어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 기억이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여기 힌트가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소중히 여기는 존재로 대우받아야 한대요. 인간은 소중하다 이야기인 거죠. 그죠? 인간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보세요. 진로탐색, 인종차별, 인간의 존엄성, 집단이기주의. 그러니까 보기 중에 헷갈릴 만한 보기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의 여지가 없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렇죠? 바로 정답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인간은 소중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인간의 존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